좋아하거든. 자연을 좋아하거든. 에? 하이데거는 머리 안 좋아해요. 가슴을 좋아합니다. 하이데거 개인, 민족, 개인 안 좋아합니다. 하이데거 사회 공동체, 사회 안 좋아합니다. 국가, 국제, 당연히 국가입니다. 지성, 반지성, 여기서는 또 다른, 여기서는 헤매. 의지, 이성, 당연히 의지입니다. 사유, 행동, 여기는 사유입니다. 의회, 정치, 여기는 반의회 정치입니다. 자본, 반자본, 반자본입니다. 부르주아, 노동자, 노동자입니다. 하이데거는 벌써 하이데거 철학 보면 80%가 파시즘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이데거가 파시스트는 아니에요. 아니, 하이데거는 파시스트예요. 나중에 밝혀졌어. 니체는 파시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파시즘들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이 니체야. 왜? 아까 파스텔이랑 똑같다니까. 파스텔 우유하고 똑같아. 니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들이 찾는 게 다 있어 그냥. 아니, 니체가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자기 이론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런 거 없어요. 힘을 향한 의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군중을, 자, 여러분 성향이, 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성향상 자연, 저는 자유입니다. 가슴, 머리입니다. 개인, 민족, 나는 개인입니다. 사회, 공동체, 나는 사회입니다. 국가, 국제, 나는 국제입니다. 지성, 반야, 지성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반파시즘이에요. 성향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리버럴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형적인 리버럴리스트예요. 리버럴리스트는 관점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조금 근본주의적인 사람이 보면 뭐예요? 어떤 사람을 보여? 기회주의처럼 보여. 또는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여.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진짜 저 무책임한 놈이야. 요즘에 내가 지금 조금 그런 말 안 듣는데 옛날에는 많이 들은 말이야. 저거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못된 놈. 저밖에 모르는 놈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냐 좌파냐가 중요하냐? 응? 리버럴 할 것이냐? 아니면 권위주의일 것인가? 나는 지금은 좌파냐 우파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지금 적어도 앞으로 2, 3년 동안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우리 세대가 적어도 뭘 해야 되냐?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립적 위치에서 방어해야 된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인에 대해서 대화로 받는다. 나는 평등을 쉽게 말하자면 복지에 있어서 근본주의, 미안합니다. 기본 사회, 기본 소득에 대해서 지향하지만 나만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리버럴 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꼰대로 죽는다. 꼰대.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다? 아까 말했잖아요. 엄마가 바른 소리는 다 해. 지가 거의 사회주의자야. 근데 또 말만 나오면 다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진짜 지겨워. 가장 싫은 존재야, 이게. 차라리 너 시켜 공부 안 하면 나가 뒤져. 이런 엄마가 훨씬 낫다는 거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섬세하게 조밀하게 뭔가를 가르쳐.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거의 극좌야, 극좌. 이런 엄마가 가장 싫어. 어떤 엄마가 차라리 두드러 패는 엄마가 낫다는 거야. 차라리. 응? 그게 우리 아닐까요, 혹시? 나나 여러분 아닐까요? 나나 여러분 아닐까요? 내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다고 보는 거야,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내가 여러분한테 나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그런 것 같더라. 내가 학생들하고 지내는 보면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좀 안 했을 수 있지만 나도 충분히 그랬어요. 우리 제자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조금씩 나아지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안 고쳐져.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고치려면 생각을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더라. 감각을 고쳐야 고쳐진다. 내가 그 책을 쓴 핵심이에요. 그럼 감각을 어떻게 고치느냐? 고통을 받아야 돼. 고통받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 머리로만 바뀌지. 머리로만 바뀌는 게 뭐라고 한다고? 또 다른 권위주의야. 권위주의를 없애자는 권위주의.
이제 오늘 박고영 의사한테 배워보니까 권위주의를 없애야 된다고 집에 가서 다시 탈권위주의를 권위주의 방식으로 강의를 해. 진짜예요. 어려운 거 이게. 그만큼 어려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몇 시예요? 1시간 반 지났어요? 큰일 났네. 원래 나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파시즘은 반자본주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까 말한 대로 운동으로서 과정으로서 파시즘을 연구하면 이 말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초창기에는 분명 반자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우리가 자본주의 그러면 이 전통 보수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는 내가 자본주의자야. 그런데 내가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주의자야. 그러면 금융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산업자본주의인 거예요. 이해했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내 삶을 추구하고 이런 상황이 봤을 때 제일 나쁜 놈이 누구야? 돈 가지고 돈 버는 놈들. 그게 유태인이야. 에? 그러니까 유태인이 생긴 것 이상해서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노선을 파시즘이 택하거든요. 왜? 자본주의가 뭘 파괴해요? 자본주의의 자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야? 얘는 국경이 없다는 거야. 자본은 욕망이 있는 곳은 어떤 넘나들 수가 있어. 근데 내 삶은 지금 이 마을에 묶여 있는데 자본이 나한테 서울로 오라고 그래. 서울로 갔더니 내 고향에서 나 괜찮게 살았는데 서울 갔더니 나를 거지로 만들어버리네.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왔더니 이제 갈 데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자본주의가들이 제일 밉지. 근데 공장 사장님 자본가가 아니고 누구? 돈 가지고 노는 놈들. 유태인. 예? 그러니까 파시즘의 가장 큰 적은 원래 처음에는 자본가였어요. 그런데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자본가하고 적을 쓰면 성공하지 못했겠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자본가의 수혜를 받고 자본가와 협력을 하고 어느 순간 자본주의와 친해지지. 그러니까 그러면 파시즘은 반자본주의다? 아니면 친자본주의다? 하나로 생각하면 그게 근본주의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돼. 프로세스. 그러니까 파시즘도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머리도 하나로 고정돼 있으면 안 되겠죠? 에? 파시즘은 뭐다라고 하는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근본주의에 빠지고 파시즘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막 옳은 것 시킨처럼 하면 살다 갖다 죽는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자연, 대지, 농촌에 대한 향수가 강했지만 조금 지나면 뭘 사용하면 빠른 자동차.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미래파, 예술가들하고도 결합되게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 다비드상보다 잘 빠진 자동차가 훨씬 아름답다. 파시즘이 선동적이에요. 예? 그래서 빠른 자동차, 얘에 대한 갈망이다. 그게 사실은 빠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곳, 그거 어디예요? 아우토반, 독일. 그거 창시자가 누구예요? 히틀러야.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파시즘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묵인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날 밤 1938년 11월 9일 밤 독일에서 크리스탈 나흐트란 말은 뭐냐? 크리스탈이라는 게 뭐냐면요. 크리스탈 알죠? 크리스탈인데 그냥 크리스탈인데 유리도 크리스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태인들이 금융자본주의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프랑크푸르트의 중심으로. 금융자본주의 상징이 뭐예요?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금이잖아요. 금빵. 유태인들이 다 세계 금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밤 유태인들이 가진 상점을 깨버려. 그리고 집도, 교회도, 유태인 교회도 불을 지르고. 근데 그 너무나 많은 유리들이 길가에
길을 다 점령하니까 크리스탈 나이트. 나이트가 나크트 독일말로. 나크트. 크리스탈 나크트란 말이야. 근데 이때 무슨 문제는 뭐냐? 그때 그들을 처벌하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작동했으면 파시즘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근데 그때 보수 세력들이 이걸 묵이네. 보수 정치 세력들이. 왜? 광장을 사회주의자들한테 빼앗긴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 광장을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분점하고 있는 나치에 대해서 묵인을 해버려요. 무슨 말 이해했어요? 엊그저께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걸 묵인을 하는 거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그러니까 헌재가 이걸 묵인했다. 그럼 그때 뭐가 온다? 파시즘이 온다. 모든 파시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폭력을 묵인하는 법, 정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즉 폭력을 법을 이용으로 묵인하지 않으면 파시즘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헌재 이 판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문영배 맞나? 예, 그분은 우리가 본 분 중에서는,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그리고 이게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묵인에는 처음에는 다 이날 밤에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내란 딱 이거나 처음에는 다 아니다 하잖아. 처음에는 막 그래놓고, 아, 저게 나를 위협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놈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 이런 세력이 광범위하게 생겨나요. 이날 밤에 도 있어도. 처음에는 그날 밤 다 모두 놀라서 이거 아니다고 해. 근데 며칠 지나면 가만히, 그런가? 우리도 그랬지 이번에. 이번에 처음에는 다 국힘에서도 지도자 다 아니다 했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점점 막 웅웅하기 시작하잖아.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일의 파시스트 나치 당원들이 밤에 유태인을 죽이고, 또 이탈리아에서 유태인 안 죽였어요. 자기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죽이고 그러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유태인도 아니야. 근데 왠지 좀 평상시에 이렇게 죽이고 때리고 이럴 일은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죽이니까 아니다 싶었어. 그런데 뭐 저러다 좀 조금 저럴 수 있지, 말겠지. 그런 묵인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더 큰 문제 또 하나 뭐냐면, 대다수의 관습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습적으로 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근히 조력을 하기 시작해. 왜? 관습적으로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착한 사람들은 착하지만 안에 뭐가 있어? 참아온 게 있어. 무슨 말 있어요? 자기 차 돌아봐! 자기. 참으면 원한 감정이 있어. 에? 참으면. 그런 것들이 함께, 자, 사법제도가 결핍됐다는 거.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작동하는데, 종교적으로나,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나,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마지막에 신부님들, 목사님들, 스님들 중요한 권위를 보여줬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작동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수들도 막 성명서 내고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의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회 전 분야에서 시민적인 권위가 있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죠? 이상한 놈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뭐 성명서 내라고 뭐 사인해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시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성격을 갖는, 이게 뭐냐면 오서클라시가 뭐예요? 또 클라시잖아요, 또. 클라시. 근데 오서가 뭐예요? 오서가 뭐예요? 오서가 오토매틱 할 때 오서예요, 이거.
authority. 저는 authority. 이건 뭐냐? 독재란 말이야, 독재. 오토는 혼자, 셀프란 말이야, 셀프. 독재는 독재. 혼자 지배하는 거예요. 홀로 지배하는 거, 홀로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절대 권력 체계죠. 박정희라든가 뭐 우리가 신념한 대로 독재 체계죠. 이번에 윤석열이 지향하는 게 이 절대 권력, 즉 독재냐 아니면 권위주의적 독재 체계냐 아니면 파시즘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학문적으로 논의될 거예요.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중요해. 그게 안 중요하고 트럼프도 지금 여기에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어디에 속하냐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 환호하는 대중이 있다. 이 트럼프 모자 쓰고 한번 봐봐요. 이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느낌이 뭐냐면 내가 지배자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가 함께 지배자라는 느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은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마가 뭔 말인지 알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말이 이거 뭐냐면 집단적 창조행위에 참여한다는 흥분을 줘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에서 바리케이트 봤죠? 바리케이트. 여러분 혹시 대모할 때 이게 진짜 위험한데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거든요. 내가 민주주의를 창조하는데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올 때가 있어. 이때는 죽어도 괜찮다는 느낌이 있거든. 그 느낌을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만 갖는 게 아니고 파시즘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있지만 저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권위주의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한다고 생각해. 전체를 위해서. 대학 다닐 때 운동권하고 뭔 차이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심각한 착각을, 진보 진영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 보수는 돈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나 보수는 저런 강렬한 공동체를 향한 열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왜 약자들은 가치 투표를 하냐? 자산 투표를 안 하고 가치 투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다.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 투표도 하고 가치 투표도 하는 거다. 조금 더 나가면 강도의 문제거든요. 오늘 그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얼마나 멋있어.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지금 나치라고 아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미학적으로 훌륭하냐고. 우리가 지난번에 범죄와 전쟁에 비슷한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보다 훨씬 미학적으로 훌륭하지. 이게 순수하잖아, 여기는. 잡스럽지 않잖아. 이게 나치라고 보니까 그렇지. 순수 미학적 관점에서 봐봐요. 이게 나치의 미학은 뭐냐면 순수 미학이에요. 정화. 그래서 하나예요. 항상 하나가 중요해. 여기가 아인이란 말이 독일어 영어로 말하면 어예요. 하나. 응? Ein Volk. 아인 하나의 국민, 하나의 왕, 하나의 지도자. 여기는 뭔만 있어? 선과 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밖에 없고 선은 순수한 것이에요. 선이 도덕적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순수한 것. 선은 뭐라고? 순수한 것. 순수한 건 좋아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것은 대부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순수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순수하지 않으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나치즘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건 더럽다 생각하는 게 뭐라고? 파시즘이다. 파시즘의 가장 큰 동력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신병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정신병이 아니다. 독일 노동자들이에요. 멀쩡한 노동자들. 근데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집단적 관계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모든 특정 계층만 왔다고 생각하면서 다 근본주의예요. 실제로 여기 안에는 지식인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몰락하는 중산계급도 있고 반정치적 정서를 가진 청년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팍 돼야 되는데 정치 영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잖아. 타협 왜 안 해요?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이재명이 저 행정할 때는 단호하고 명확하고 선명했어. 정치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못한지 모르겠잖아. 예? 옛날에 그 선명한 모습에 대한 향수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대통령만 되면 좀 정의해 주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또 다른 파시즘이야 그게. 왜 정리하길 바래.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로 조금 위험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 앞서다가 좀 뒤서다 그런 거야 돼. 윤석열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것들 좀 싹 쓸어버리고 청소수 쫙 하는 거야. 좋은 나라가 쫙 올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해? 그렇게 안 돼. 다 죽어 그러면. 그걸 막아줘야지.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지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열망을 갖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럴 때 모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파시즘이에요. 응? 그래서 이거 맞죠? 그 하돌프 히틀러는 아우토반의 발견자야. 아까 말한 대로 반자본주의, 반도시 이랬지만 사실은 빠른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매력을 느낀 거예요. 빠른 자동차. 파시즘의 정서적 기초를 쭉 읽어보시면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한 거예요. 국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반민주 반법치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것은 너무 싫어. 왜? 이거 막 회의하는 게 싫거든요. 회의. 여러분들 밥 먹고 합시다 이러면 삼잖아. 이거 파시스트 경향이 있는 거예요. 밥 먹고 합시다. 막 말하는 거 싫어.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싸우 막 빨리 결정하고 밥 먹자. 자, 이런 쭉 보시면 여러분한테 딱 제일 와닿는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여기 이제 우리한테 거기 없는 게 어느 이게 막 돌아서는 시점이 어디냐면 위험한 시점이 어디냐면 폭력이 아름다워 보일 때예요. 폭력이 아름다워 보일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순간 윤석열을 사형시킨다고 그러면 어쩔 것 같아요? 나는 반대입니다. 알았죠? 실제로 사형을 시켰다 쳐봐요. 그때부터 더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제. 진짜 윤석열이 보복이 시작되는 거야. 윤석열이 사형을 당하는 날, 윤석열이가 진짜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난 윤석열 사형 반대 운동을 하고 살아야 돼, 내가.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저 변절자다, 사꾸라다 욕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면은 안 되지. 사면은 안 되게 해야죠. 다만 사형도 안 된다. 그렇게 해야죠. 폭력의 미학이 있어요, 파시즘에는. 어느 순간 근데 사람은 특이하게 다 폭력을 싫어해요. 근데 내가 보기 싫은 놈이 죽은 걸 볼 때, 죽은 걸 보면 뭐지만 죽어가는 과정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게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이 어쩌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고양이가 막 울어. 나가서 우연히 내가 나도 모르게 돌을 하나 던졌어. 근데 고양이가 피를 질질 흘리면 죽었어.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프고 그렇지. 그 다음날 어쩔 거 아니야. 사람은 묘하게 다시 돌을 든다는 거야. 이게 폭력의 미학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그들이 정신병자가 아니야. 예? 우리가 윤석열을 죽이면 반드시 거기서 만족하지를 못해요. 예? 광기에 휩싸인 거야. 사람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예? 폭력은 묘하게 잘못 관리되면 전염병보다 무섭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권력을 잡으면 파시즘은 항상 처음에는 반정치, 반민주, 법치와 폭력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극우 보수하고 결합해. 항상. 그러면서 정치를 이렇게 강박적인 것을 만들어요. 정치를 이성적인 토론이 아니라 어디로? 강박적인 충돌의 장소로 옮겨가. 이럴 때 발테 베냐민이 여기에 저항하려면 예수로 된 그러니까 정치의 미약화, 감각화가 파시즘이다. 그걸 발테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직접 유태인으로서 독일에서 보고 독일, 프랑스를 보면서 예술이 가야 될 것은 뭐다? 여기에 저항하려면 예술이 정치화돼야 된다. 정반대로. 정치가 예술화되는 걸 막으려면 정치가 예술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는 옳고 그름. 정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정치가 뭐냐면 뭐예요? 참것을 가르는 게 정치인가요? 아니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 정치인가요? 아니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게 정치인가요? 뭐예요 그러면? 예? 적과 악운을 나눠서 편가르게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관계를 따지는 건가요? 자, 말하기 어렵죠? 정치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적으로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파시즘이란 뭐냐? 이 모든 문제를 선악, 진위 문제를 뭘로 만드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파시즘인 거예요 이미. 네? 알겠죠? 우리 편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이론가 중에 이제 스탈린하고 스탈린주의하고 파시즘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스탈린이 뭐라고 했냐? 스탈린이 뭐라고 했냐? 자본주의 앞잡이로 권력을 손에 쥔 폭력배들의 정치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이게 오늘날 좌파들이 일반적으로 파시즘을 권위주의 좌파들이 파시즘을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자본주의의 놀이개들이었다. 자본주의 앞잡이였다. 에? 이렇게 파악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좌파 권위주의, 스탈린주의의 태도예요. 그럼 여기에 반대하는 그래서 개인의 광기나 독일 정신의 산물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광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광장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비롯될 거예요. 이것이 그람시의 입장이에요. 또는 에르스트 블로움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 아나 아렌트 입장 또는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타이거 파슨스 입장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바슨스가 돼버렸네. 타이거 파슨스. 이런 것들은 오늘 밤에 지금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럼 파시즘이 전체주의냐? 아, 전체주의하고 좀 다르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럼 파시즘은 이제 하나의 세수 종교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파시즘은 하나의 세수 종교라고 하는 점. 아, 파시즘은 독재 정치다. 아니다. 파시즘은 군사 독재다. 파시즘은 권위주의 독재다. 이런 것들하고 같냐 다르냐는 이런 쪽 논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문제는요. 이 책 아까 내일 모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알릴레오에서 말할 때 이 책이 이 과정으로서 파시즘을 마지막에 정의를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시즘은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 에너지, 순수성의 숭배를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자 그 안에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과격파 정당이 전통적 에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 법적인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적으로는 정화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과연 트럼프는 이 맥락에서 보면 파시즘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미국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학계에서 보면 그러면 윤석열도 파시즘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트럼프의 파시즘을 지원하는 강력한 동력 3인이 있다. 일론 머스크. 가운데 누구예요?
지금 부통령 제이 벤스 이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데려간다는 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근데 오른쪽 인사 누구예요? 오른쪽 인사 누구? 이 세계 정세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제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피터 틸이라는 팔란티어의 대표예요. 이 사람인데 피터 틸은 트럼프하고 똑같아요. 뿌리가 독일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 정치는 영국계에서 독일계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피터 틸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철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고 로스쿨 나온 사람들. 예, 철학 공부하고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좀 위험해요. 그리고 돈까지 많이 가지고 있어.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야. 이 인물들이 만약에 앞으로 20년 안에 이들이 권력을 확실하게 미국을 장악하면 또 다른 파시즘이 나타난다. 새로운 유행의 파시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저의 관점이에요. 그 피터 틸은 특히 제일 위험한 인물이다. 피터 틸은 아주 위험한 인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 위험성을 모르고 막 추앙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연관된 이 사람들과 이 두 사람 피터 틸과 제이 벤스를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르네 지라르라는 자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아마 월말에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파시즘이란 뭐다? 가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순수성 회복을 위한 뭔가 순수한 걸 회복하려고 하는 일체감, 폭력을 동원한 내부 정화, 대중의 열정적 지지와 엘리트 지배계층의 협업, 착한 대중의 침묵, 민주화 법칙 파괴. 이 중에 우리가 봐봐요. 대중의 열정적 지지 있어 없어요 지금? 있죠. 엘리트 지배층의 협업이 있어 없어요? 착한 대중의 침묵이 있어 없어요? 단 하나 남은 거야 그나마. 민주화 법치가 파괴되지 않았다. 우리가 간신시킨 거예요. 간신히.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고했고 특히 이분들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이분들이 처음에 가서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들이 가잖아요. 그럼 뻔한 거거든. 우리는 파악된 존재잖아요 이미. 저들에게도. 근데 이 친구들은 파악이 안 됐잖아. 이들이 확 못한 것은 파악되지 않는 이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항상 말하지만 이제 복잡성이 증가하고 체계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그 벗어나는 게 하나의 순수한 가족,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파시즘이 샀습니다. 야, 힘들 때 그래도 희망은 이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파시즘이 좋아하는 그림인 거예요. 예? 나치즘이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나치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것처럼 순수성 얼마나 좋아요. 아저씨 봐봐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예? 그 내가 요즘에 우리 안에 파시즘을 발견한 게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아니 파시즘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응?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정차려. 응? 그게 우리 안에 파시즘이다.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지향한다는 건 놀이로서는 괜찮아요. 놀이가 안 되고 이게 진지해지면 심각한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말할 때 웃은 정도면 괜찮아. 근데 집에 가서 내 남편을 저 사람을 기준으로 점검해봐. 때려 죽여도 한이 안 풀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있어도 끔찍할 것 같아. 있어도 끔찍해. 있으면 아니 더 끔찍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산다는데 어떻게 이 남자 봐봐 이러는 건 시향이라니까. 나치가 좋아하는 그림이야 이게.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 내가 진짜 그 드라마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넷플릭스 다 봤거든. 내가 4편, 3편인가 보고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야,
이 순수성에 대한 갈망.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한 남자. 나를 더럽게 내가 더럽게 느껴지더라고. 나 더러운 인간이야. 내 삶 자체가 더러워 아주 그냥. 이거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common sense, common thought, common wealth. 예? 순수한 동일성이 아니라 이질성, 차이를 희망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컨텍스트인데 다 이게 CON 이 들어가면 뭐예요? 뭐예요 이게? together, 함께, 함께. 함께 하려면 뭐가 돼? 차이가 없으면 함께가 아닌 거예요. 텍스트를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철회를 해서 고마운데 또 철회했는데 욕하면 안 돼요. 이? 철회하면 고맙다 박수를 쳐야 돼. 뭐 근본주의 싸우면 안 돼. 철회 안 할 때까지는 막 때려 죽을 것처럼 욕하다가도 철회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가벼워야 돼 사람이. 근데 텍스트가 오라도 컨텍스트가 안 맞으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권위주의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아무 데서나 해버려요. 그냥. 이러면 진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이 그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잘 안 놀라고 한다면 그 증상이 있는 거야. 에? 알겠죠? 텍스트는 다 옳은 말만 해. 틀린 말을 하면 그냥 괜찮은데 옳은 말만 다 해. 근데 지금 이 맥락이 아니야, 맥락이. 나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이걸. 그러면 우원식이면 된다. 일장이 우원식이야, 알았죠? 자,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원식 욕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이제 거기 마지막에 왔는데 서브젝트란 말이 주체란 말이잖아요. 주체, 주어. 근데 이 말이 원래는 subject. 그래서 뭐예요? 던져진 존재. 쉽게 말하면 피지배계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나 장자크 루소에 있을 때는 국가의 피지배자고 신민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민. 근데 이걸 주체란 말로 처음 쓴 사람은 누구냐? 르네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주어가 됐잖아. 서브젝트가 됐잖아. 이해했어요? 이때부터 뭐가 됐다? 의식의 주인이 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의 주인이 된 삶, 내 생각에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17세기 이래로 처음 인류가 등장한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언제 등장했다? 17세기에 등장한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 근데 그때만 해도 뭐가 안 됐다? 서브젝티비티가 혼자 모노 서브젝티비티는 아니다. 뭐가 돼야 된다? 인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는 사피엔스인데 어떤 사피엔스? 인터. 서로 상호. 너와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내 주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체성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커먼 센스를 가질 때, 커먼 소트를, 커먼 웰스를 지향할 때, 커먼 웰스가 자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식의 커먼 웰스는 국가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그때는 스테이트란 말 안 썼어요. 네이션이란 말 안 썼어요. 그때는 커먼 웰스가 국가예요.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오랫동안 호모 사피엔스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호모 사피엔스 교육을 받을 때 내가 사유의 주체가 되는 훈련도 더군다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까지도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상호 주체성은 아직도 멀다. 얼마나 험난해 이게. 자,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 다음에 우리가 누가?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 아리스토텔레스로 표현하면 준 폴리티콘. 이게 유일하게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액션의 행위예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준 폴리티콘, 다시 말하면 정치적 호모 폴리티쿠스를 얘기했냐. 여기서만
나 혼자가 아니고 인터 서브젝트가 요구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으로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가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돼? 정치적 인간이 돼야 된다. 정치적 인간만이 뭘 형성할 수 있어요? 레스 푸블리카, 공동의 것을 공동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공동의 것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럴 땐 한나 아렌트식으로 말하면 액션이다, 이게 액션. 한나 아렌트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작업, 인간이 하는 인간의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눠요. 노동, 작업, 행위만 상호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나 보다. 그래야 다음에 또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 다음에가 그러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로서 훈련받은 것, 이것은 모든 교육이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 인간으로 훈련을 잘 안 받아. 오랫동안 보수하고 자유주의 진영은 교육을 어느 쪽에 집중했냐? 호모 이코노미크스에 주의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딱 두 가지야.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이코노미크스에 집중해. 그래서 진보가 진영을 하면 뭘 하자고 그래요? 진보는 호모 폴리티쿠스를 하자. 그리고 민주 시민교육 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까지 동의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그러면 호모 이코노미크스는 기본적으로 노동 원리야. 노동도 기본적으로는 상호적인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노동에서 관심은 인터에스야. 인터에스가 뭐예요? 인터레스트란 말이 관심이잖아. 이익 관심인데 원래는 뭐예요? 인터가 상호야. 에세는 존재야. 담배 이름 있잖아, 에세. 원래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상호 존재. 그러니까 사이 존재, 상호 존재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노동의 영역으로 가면서 근대화되면서 호모 이코노미크스에 포섭되면서 이익이란 말로 너무 흡수가 돼버린 거야. 원래 말의 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인터레스트는 다 뭐예요? 이익 관심이에요. 이익 관심이 아니고 상호 존재란 말이에요. 사이 존재라는 뜻이에요, 원래 말 뜻은.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모 파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교육만 하고 있냐? 호모 이코노미크스, 호모 파버. 파버는 그야말로 작업인데 창의적인 작업을 가리켜요. 한나 아렌트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 먹고 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예술하고 뭔가 창의적인 걸 하는 거. 근데 이 창의적인 것만을 굉장히 높이 쌓아요. 이게 자유주의가 그러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자유주의의 가장 극단에 말하는 게 뭐냐? 호모 파버예요. 창의적 인간. 이해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를 온 리버티라는 책에 가장 이상적 인간은 누구냐? 호모 파버예요. 호모 파버란 뭐예요? 창의적 예술가, 학자 이런 거예요. 창의적인 기술자, 예? 창의적 인간. 그게 이걸 지향하는 사람, 이걸 가장 높은 가치를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터 틸이 아까 그거 봐. 피터 틸.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을 가장 경멸하는 게 뭐냐? 저거 호모 에코노미크스를 경멸해요. 그래서 식당 여는 사람들을 거의 바보 명충이라고 생각해. 그냥 느닷없이 옆집에 사는 거 똑같이 한다? 그건 경멸해버려, 경멸. 예? 뽀자시. 그러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욕만 하지 말라는 거거든. 다른 욕만 같이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막 그럴싸하게